자, 속도와 가속도야. 자, 속도와 가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에서 적용됐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볼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먼저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x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속도라는 말이 있어. 평균 속도가 있고 속도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속도 그러면 요 놈을 얘기해. 얘는 순간이야, 순간. 순간 속도를 우리가 실제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순간 속도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미분계수하고 같은 거야, 미분계수. 그러면 평균 속도는 뭐하고 같은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x니까 얘는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거야. 평균 변화. 델타 t분의 델타 x라는 거, 델타 t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시간이 변화된 양. 델타 x라는 것은 위치가 변화된 양.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요걸 얘기하는 거야. 위치 변화량은 우리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돼. 이게 위치 변화량이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움직여서 나중에 오른쪽으로 한 3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가 있는 위치 간의 차를 얘기하는 거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되는 거야. 시간이 이제 흐른 양만큼.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순간은 바로 뭐가 되냐면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시간이 0에 가깝게 됐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dt dx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력이라는 게 있어. 속력.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를 얘기해. 속도의 크기. 절대값 v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속도가 있어요. 가속도. 여기서 말하는 가속도도 평균 가속도가 아니라 순간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속도는 다시 뭐를 한 거냐면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뭐가 되냐면 dt dv. 즉 얘는 속도를 미분하게 된 거예요. 속도를 미분한 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서 써보면, 자,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어요. 자, 위치를 우리가 뭐를 하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우리 여기서 하나 빼먹는 게 X'이야. X'은 지금 속도, 아니, 위치를 미분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얘는 위치라기도 하지만 위치 함수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위치 함수. 얘 속도 그러면 얘는 속도 함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이고,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게 바로 속도 가속도에서 나오는 일단 먼저 이해해야 될 내용들. 수직선 위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자, 점 P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점 P의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해봅시다. 자, 이 X는 P의 위치인데 위치는 뭘로 써지냐면 시간의 함수로 표현된다. 시간에 따라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X는 ft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쓰여지는 거야. 자, 여기가 이제 처음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 위치 여기가 시각 t 0일 때, 여기는 시각 t일 때 위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점 P가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을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바로 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은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운동했구나 라고 볼 수 있어. 즉 델타 x를 알 수가 있어요. 델타 x라는 것은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위치가 변화된 양. 그러니까 위치가 변화된 양이고 시간이 변화된 건 t 빼기 t 제로잖아. 시각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얘는 델타 t가 되겠지. 그러면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보면, 자, 속도 vt는 델타 x, 위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서 뭐를 한다고 그랬어? 극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 dt dx, x 프라임이 되고 얘가 바로 f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즉 속도라고 하는 것은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미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속도를 할 거야. 가속도는 자, dv dt라고 읽어. 자, 얘는 뭐가 되냐면 v 프라임. 속도를 미분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v 프라임 t. 자, 이놈을 한 번 더 미분하게 된 거야. 가속도 함수는 뭐다? 속도 함수의 도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위치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2차 함수 형태라고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A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위치 함수야. 그럼 얘를 미분을 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속도 함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가 2차니까 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는 1차 함수가 되겠지. 그리고 위치 함수의 이 접선 기울기가 각각 뭐가 되냐면 그 시각에서의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t1이라고 하면 t1에서 이 접선의 접선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시각 t 콜 t1에서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는 처음에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잖아. 속도가 딱 여기 0이 될 때가 생겨. 그럼 얘에 우리가 도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즉 도함수 뭘 그리냐면 속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이제 내려볼게. 속도는 지금 점점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됐잖아.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감소해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속도가 감소해서 속도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속도의 접선 기울기가 더해지니까 점점 속도는 더 이렇게 음액값으로 계속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자, 속도가 플러스라는 것은, 속도가 플러스면 위치는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냐면 얘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운동. 속도가 마이너스인 이쪽은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속도가 제로가 될 때가 있지. 속도가 제로가 되는데 속도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단 말이야. 즉 여기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런 얘기야. 시각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고 부호 바뀐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극대극수에서 따진다면 얘가 뭐가 돼? 극대가 되는 거죠?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부호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던져, 물체를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운동 방향이 위쪽이야. 근데 여기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잖아. 언제 바뀌어? 최정점이 됐을 때잖아. 이 최정점이 뭐가 되냐면 속도가 제로가 되고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가속도 그래프를 한번 이제 더 그려보면, 자,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했냐면, 자, 속도에서의 다시 접선 기울기야. 근데 속도가 1차 함수잖아.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속도는 이렇게 마이너스 값만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1차니까 상수가 돼야 되겠지. 얘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기울기 값을 여기다 쓰겠지만, 자, 이게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가속도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요 놈을 미분한 게 요거고, 요 놈을 미분한 게 요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속도와 거리. 자,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위치가 있어요. 위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위치 함수라고 얘기를 해야 돼. 위치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속도, 즉 속도 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속도를 우리가 뭐를 하면,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물론 속도에서 다시 미분을 하면 가속도, 가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더 써보면 미분하면 가속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생각해 보는 거. 물론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속도 함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위치 함수의 얘가 뭐냐면 도함수야. 도함수. 미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다시 적분하면 원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한번 따져보겠어.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x0라고 해보고 여기를 x라고 해보자. 여기는 시각 t0일 때고 여기는 시각 t일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이를 움직이는데 시각 t에서의 위치, 이 위치를 우리가 뭘로 쓰냐면 ft, 즉 위치는 시간의 함수인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든 전부 시간을, 즉 t의 함수로 나타난다는 걸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각 t0에서 t까지 얘가 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각 t에서의 얘의 위치를 살펴보고 싶은데,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그러면 위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변한 거야. 운동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되더라도 최종적인 위치가 여기면 위치가 변화된 값은 요만큼만 변한 거야.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델타 x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변위라는 말을 써요. 변위가 무슨 말이냐면 위치에 변화된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위치 변화량. 자, 그러면 시각 t에서의 얘의 위치는, 자, 시각 t에서 위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치 x는 x0 더하기 델타 x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0라는 것은 t0일 때 위치, 또는 우리가 얘를 그냥 처음 위치라고 얘기를 해보자. 처음 여기 시각부터 우리가 시간을 쟀으니까.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처음 위치에다가
무엇을 더했냐면 위치 변화량을 구한 거야. 처음 위치의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ft라는 위치의 함수를 모르고 속도의 함수를 알았을 때야. 즉 속도의 함수 vt라고 하는 것은 dt dx 위치를 미분한 거야. 위치 함수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f'(t가) 되겠지. 속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자 x는 x0 더하기 델타 x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뺀 거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x0 x 빼기 x0가 될 거야. 그럼 x 빼기 x0라고 하는 것은 다시 써보면 얘는 ft 빼기 ft0가 되는 거야. 이 x0라는 것은 t0일 때 위치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x0 더하기 ft 빼기 ft0는 인티그랄 t0t f'(t) dt. 자, 얘를 정적분하면 ft가 되고 t와 t0를 집어넣으니까 정적분의 정의에서 된 거잖아. 그래서 x0 플러스 인티그랄 t0t에 f't가 뭐니까 속도 vt가 된다. 즉 중요한 말은 이 속도의 정적분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변위가 되는 거야.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요게 핵심인 거야. 자, 그래서 처음 위치에다가 정적분 값을 더해주면 위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시각 t 이퀄 a에서 t 이퀄 b까지 위치 변화량이야. 위치가 변화된 양이야.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뭘 쓸 수 있냐면 정적분을 하게 돼. a부터 b까지 vt dt. 속도를 정적분하면 바로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속도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니까 fb 빼기 fa. 위치 함수에서 두 위치 값의 차가 바로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자,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가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속도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여기서 A, B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간이 0초부터 A, B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속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속도의 부호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속도 부호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야.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느 쪽으로 이동했어?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야. 속도가 마이너스면. 속도가 플러스면 어느 쪽? 오른쪽으로 이동했어. 다시 여기는 왼쪽 이동돼. 그러니까 속도가 부호가 음수면 왼쪽으로 간 거고 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야. 그러면 여기 속도가 제로인 점들이 있을 거야. 속도가 제로인 점들은 운동 방향이 바뀐 점들이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그래서 여기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 말이야. 속도가 물론 무조건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은 바뀌잖아.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속도 부호 바뀌어야 돼.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자, 그리고 정적분이 뭐라고 했냐면 정적분의 결과가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위치 변화량이 뭐가 돼? 음수야, 음수. 여기는 위치 변화량이 양이고 왼쪽은 다시 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치 변화량을 볼 때는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0부터 a까지는 위치 변화량이 음의 값이 나오는 거고 정적분을 하면 이제 음수가 될 거고 a부터 b까지는 정적분을 하면 양수가 나오는 거야. b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정적분을 가지고 위치 변화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동한 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t equal a에서 t equal b까지 움직인 거리야. 자, 움직인 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움직인 거리는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오거나 이 운동했을 땐 실질적으로 전부 이동한 거리를 다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vt dt를 하는데 여기에 뭐를 절대값을 붙여줘요. 즉 얘는 정적분의 결과가 아니라 얘는 곡선과 곡선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t축이니까 x축이 아니라 t축과 곡선 간의 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부터 b까지의 이동한 거리는 뭐냐? 이 면적이 되는 거야. 그럼 0부터 b까지는 이동거리가 뭐냐?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더해주면 돼. 그러면 0부터 b까지 위치가 변화된 양은 뭐냐? 그러면 요 면적의 마이너스 값이 정적분이니까 요놈 정적분과 요놈 정적분을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음수값, 여기는 양수값이니까 둘이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위치 변화량과 이 거리라는 것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위치 변화량은 뭐다? 정적분이다. 움직인 거리는 뭐다? 면적이다.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손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제를 하나 해봅시다. 자, 속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얘는 p의 속도고 얘는 q의 속도야. pq의 속도가 같은 순간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속도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둘의 속도가 같을 때 시각을 찾아야 되겠지. 그리고 PQ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풀려면 PQ 사이의 거리니까 얘가 필요하잖니.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P의 뭐와 위치와 Q의 위치에 차를 구해야 되잖아. 차. 둘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으면 거리는 두 점 간의 차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의 위치를 구하란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부터 찾으면 둘이 같다고 놔야 되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는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t는 0과 2야. 물론 0은 원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언제 2초일 때가 둘이 속도가 같아지겠지. 그러면 2초일 때 둘의 위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 P의 위치는 0부터 2까지 물론 처음 위치는 둘이 똑같았고 원점이었다라고 봐도 되고 다른 점에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둘을 뺄 거기 때문에 처음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자 0부터 2까지 자 이게 될 거고 Q의 위치는 0부터 2까지 2t제곱 플러스 3t가 될 거야. 자, 둘의 차를 계산해야 되니까 각각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둘의 차를 계산해야 되니까 얘네 둘을 빼버리면 되겠죠. t제곱 빼기 2t dt 거리기 때문에 둘을 빼고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물론 계산을 하고 부호를 바꿔주면 되긴 해. 자, 그러면 얘는 물론 0과 2고 얘가 우리가 공식으로 써서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계산을 하겠어요. 0과 2. 자, 우리가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야 돼. 자, 2를 집어넣으니까 3분의 8이고 4가 되겠지. 3분의 10이니까 3분의 4라는 값이 얻어질 수 있다. 이런